오늘은 사실 여기 많이 오시는 분들이 다 요 나이대예요. 요 나이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아침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방송에 나오는 갱년기 여성 비만, 갱년기 여성 비만에 대해서 아침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이 나이가 들자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질건조감이나 아니면 성교통, 방광염, 배뇨통, 뭐 요실금, 우울증, 뭐 불면증, 뭐 이런 거를 쫙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나 호르몬의 이상이나 아니면은 노화, 이런 거를 예를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체지방이 당연히 증가하고 이제 비만이 왔다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어디서? 아침 방송에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나요? 결론은 이제 본인의 노력과 남편의 도움으로 극복. 방송이 그렇죠. 이렇게 항상 아름답게 이야기를 끝내죠. 근데 방송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방송은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음식 한번 잡숴봐. 그죠? 이거 왜 그러나요? 건강식품 판매하려고. 아니면은 이 약 한번 잡숴봐. 병원 홍보죠. 그죠? 요렇게 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를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잡혀 있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 영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히스테리아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이제 히스테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그냥 제목으로 붙인 영화예요. 사실 히스테리아는 영어고, 히스테리.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얘기하는 히스테리는 사실 독일어예요. 뭐 히스테리 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병이나 증상 따위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생기는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통틀어 이루는 용어이다. 딱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딱 들어봐도 표현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요 증상하고 약간 비슷해요. 화병이라는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아라는 영화를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1883년 영국의 의사 조세프 그랜빌, 누군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에 의해서 치료용 전동기를 발명한 사건에 착상해서 만든 실화 바탕의 영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거 치료용 전동기가 뭐냐? 약간 애매하죠. 이거 보실게요. 히스테릭한 여성의 치료로 자위를 의사가 대신해 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중요한 건 이거 옛날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게 뭐 나쁘다, 뭐 되게 웃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거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랬다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자위를 의사가 대신해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현대의학에서 성치료는 불법입니다, 이거. 불법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민감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해서 환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의사가 손목이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전동 딜도 개발. 이거죠, 원래. 그래서 치료용 전동기라는 거는 사실 이 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딜도의 기원이에요. 이 딜도가 어떻게 처음에 발명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깃털까지 달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옵니다. 주된 내용은, 이게 베이스가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로맨틱 코미디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도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히스테리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히스테리라는 말이 사실 여성의 이 자궁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제 화병하고 히스테리를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죠. 이거 사실 한의학 용어입니다. 화병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화병이란 말 하면은 인정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통용이 되죠. 이거 양방에서도 이게 화병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테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처녀 히스테리 이런 식으로 써요. 노총각 히스테리. 그래서 이거 잘 안 좋은 말이라서 잘 안 쓰입니다.
히스테리아는 의학용어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어로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약간 좀 의학이나 아니면 문명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어서 이 여성들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를 이 자궁에서 나왔다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궁에 뜨거운 기운이 분출될 때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자위를 대신해주는 그런 치료가 정식 치료로 인정받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부분을 이 치료에 응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의사가 뭐 저런 치료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프로이드나 다른 정신의학자, 심리학자에 의해서 정신적, 심리적 흥분 상태로 지금 인식되고 이게 자궁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인식은 됩니다. 그렇지만 성이라는 부분하고 연관시켰다고요. 이 히스테리를.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갱년기 화병과 히스테리 어차피 똑같은 의미니까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쨌든 여성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히스테리 부릴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스트레스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스트레스의 양이 동일하면 이거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가는 스트레스의 양이 이만큼인데 나가는 스트레스의 양이 요만큼이면 이게 쌓여서 화병이나 히스테리가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는 거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언가 즐거운 행위를 해서 이 스트레스를 없앤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 들어가는 스트레스의 양을 조절할 수는 없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 나가는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의사가 이거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 무언가 즐거운 행위를 해서 이 나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의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로 왔잖아요. 저희가 현대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놀이를 즐기실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취미할 수도 있고, 사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야스도 들어갑니다. 이 음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이 야스를 얘기하는 게. 프로이드 시대에도 했던 거를 지금 얘기하기 힘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왜 야스를 빼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프로이드 시대에도 나왔던 야스를 왜 요즘 의사들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갱년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특히 방송에서는. 이게 교실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 이제 페미니즘의 전성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백만한티가 생겨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도리어 돈벌이에 역효과 나요. 여러 패널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런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야스에서 찾을 수도 없고 딴 거에서도 찾을 수 없으면 누군가는 이 갱년기 비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져요? 죄 쬐금 있는 호르몬만 계속 후드려 패고 또 패고 또 패고 한 거예요. 왜? 제일 좋은 건 삼자를 탓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하게 끝나.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저놈 탓이야. 이게 제일 행복하게 끝나요.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이 호르몬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죄 쬐금 있는 호르몬만. 근데 얘는 주범이 아니에요. 얘는 피레미일 뿐이야. 근데 계속 얘만 잡아와가지고 패고 또 패고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갱년기 화병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업도 있을 수 있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애정, 돈 그리고 당연히 욕구 불만이 당연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욕구 불만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의 3대 욕구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 해당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 화병이 왜 갱년기인 지금 일어나? 그죠? 사실 이 관계에 의해서 화병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 시부모와의 무슨 뭐 성격 차이로.
근데 대부분 그 관계에서의 불화나 아니면 관계에서의 논쟁은 처음에 일어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는 게 맞는데, 왜 꾸준히 잘 살다가 갱년기 때, 예,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세요. 우선 여성도 성적으로 쾌락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걸 함부로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성적 쾌락을 막는 요인이 뭔지를 우선 봐야 돼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의학적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제일 유력합니다. 우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약해요. 단둘이 있으면 본인이 약자란 말이야. 그리고 두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 여성의 소중이는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소중이는 피부죠, 그죠? 감염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원치 않은 임신이 있어요. 제가 이것 저번에 설명드렸죠. 남성이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임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성의 성적 쾌락을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갱년기가 지나가면 이게 없어지거나 약해져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약간 이건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제일 빠르세요. 약간 올드카 그런 느낌이에요. 차를 금방 새로 샀어요. 그럼 누가 좀 지저분한 신발 신고 올라오면 짜증나잖아. 그죠? 나 금방 샀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차 타고 다녔는데 누가 이렇게 흙발로 이렇게 올라와도 그러려니 이런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도 계속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폐경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예, 임신이 불가능해져요. 이게 여성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부터 임신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여성의 성적 쾌락을 막는 요인이 점점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들을 수 없는 갱년기 비만의 진실. 예, 이거 방송에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두세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 가능성 없어졌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가 안 무서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갱년기 여성의 성욕이 20대 남성만큼 폭발합니다, 이거. 게다가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남성의 근임은 하나, 그죠? 여성의 근임은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여성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성욕이 폭발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남편한테 SS를 보내요. 그죠?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상황이 어떤가요? 남편이, 예, 남편이 어느 순간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을 비구니로 만들어요. 남편이 벌써 스님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해? 내가 비구니가 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식욕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죠. 식욕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욕이 다운돼요. 그런데 이런 이론을 알고서 하신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갱년기 비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썰에 지나치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가부장 성향이나 유교 성향이 큰 대한민국, 러시아 등은 여성은 갱년기가 지나면 급격하게 비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해석도 호르몬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의사들이. 왜?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화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금방 해석이 되는데도 그거를 좀 얘기하길 꺼려 해요. 그럼 일부 쇼닥터들이 이야기하는 호르몬의 영향은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영향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얘만큼 있어요. 따지고 보면 호르몬은 칼로리가 아니에요. 호르몬 극각이 뭐라고. 예, 호르몬 넣는다고 살찌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뭐 호르몬이 뭐 어떤 호르몬이든 상관없어요. 많든 적든 간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찔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영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갱년기 전후의 여성의 인생 변화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육아에서 해방되죠? 그죠? 아이가 좀 컸으니까. 이렇게 막 기저귀 갈고 이런 시기도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대소변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순간이 지나면 그렇게 크게 손이 많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재미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3대 욕구 빼고는 다 질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짬밥이 쌓여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이니까 웬만하면 자가용도 다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먹는 게 최고 이렇게 결론 낸 거예요. 젊은 시절처럼 놀 수는 없잖아. 그죠? 무슨 클럽을 갈 수도 없고 소개팅을 할 수도 없고 아이가 있으니까 뭐 친구랑 어디 놀러 가기도 쉽지가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먹는 거에 귀결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남자가 무섭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신 두렵지도 않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성욕이 올라가는데, 자, 근데 이거 중요해요. 그게 성욕이 오른 건지도 몰라요. 이게 남성은 알아요. 남성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는 아니고 청소년기부터 이제 자유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욕이 쌓이고 그걸 자유행위로 풀고 그 성욕이 해소되면서 자기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과정을 알아요. 근데 여성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성은.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비만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불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화만 나는 거야, 그냥. 예, 근데 그게 왜 나는지도 모르고.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왜 화나는지도 몰라. 그게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 벌써 스님 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식욕업, 성욕 다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봐서도 먹는 게 최고.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 그래서 비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다 아셔야 돼. 이 스토리를 다 아셔야 해결책이 생기죠. 갱년기 비만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인생도 어느 정도 편해졌지만 오래 살아서 웬만한 것은 재미가 없음.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취미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뭘 해봐도 음식만 한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에요. 지금 안 해보신 게 아니에요. 다 해보셨다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웬만한 돈이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결정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비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내원하신 거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갱년기 비만이 미혼 여성의 비만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게.